고요한 아침,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과 간밤에 온 메시지들에 정신없이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수동적으로 반응하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여 빛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현자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수련해왔습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듯 마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5가지 문장을 되뇌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명령이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는 편리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규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루한 의무나 고통스러운 처벌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정한 규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입니다. 순간의 충동, 나태함,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무수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절대적인 자유 말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를 외치며 스누즈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5분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어 결국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요. 그것이 바로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뇌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노력은 피해야 할 적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피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명과 편법, 즉각적인 만족감을 먹이로 주면 마음은 약해지고 작은 불편함조차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규율을 먹이로 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규율은 지금 일어나라. 쉬워서가 아니라 주저앉는 것의 대가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SNS를 둘러보는 대신 중요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결단이며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피곤하다고 훈련을 건너뛰는 대신 땀 흘리는 고통보다 정체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움직이는 의지입니다. 옛 스승이 제자에게 찻잔 2개를 건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의 차는 급하게 우려내 맛이었고 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잔의 차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려내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잔은 내가 서두를 때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잔은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규율이 바로 그 두 번째 찻잔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결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미래에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외부의 칭찬이나 동기부여가 없어도 내면의 불꽃으로 스스로 타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오늘 나는 편리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이 약속은 당신이 안락함에 휘둘리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편리함이 아닌
규율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에게 장애물은 곧 길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문제들과 싸우고 저항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불평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하려는 그 장애물이 사실은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냈고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언제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무게를 들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듯 마음도 도전을 피해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인격을 위한 퍼스널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흐르는 시냇가로 제자를 데려가 나뭇잎 하나를 물에 띄웠습니다. 나뭇잎은 물살에 힘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스승은 돌멩이 하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물살의 방향을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뭇잎이 되고 싶으냐, 돌멩이가 되고 싶으냐? 이것이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사소한 어려움에도 이리저리 휩쓸리는 나뭇잎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굳건한 중심으로 주변의 흐름까지 바꾸는 돌멩이가 될 것인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인내심과 건강한 경계선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는 당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려주는 귀한 수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계획의 변경은 유연성을 연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저항 없이 보상을 원하지만 삶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을 더 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각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마주하거든 잠시 멈추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좌절을 연료로, 문제를 수련으로,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평화는 판매용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 사소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경매에 붙입니다. 인터넷의 악플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에, 심지어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의 평화를 값싸게 넘겨버립니다. 마치 평화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값싼 화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당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돈보다, 지위보다, 심지어 옳다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건드렸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긴장했으며 마음은 온통 그 일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인생 전체로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두 명의 스님이 강을 건너다 곤경에 처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 스님이 여인을 번쩍 들어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른 스님이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찌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계율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몇 시간 전에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이고 가는가? 우리는 분노, 스트레스, 걱정을 마음속에 주워 담고는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다닙니다. 마치 우리의 평화가 공공재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한 조각씩 떼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판매용이 아니라고. 무례한 댓글에도, 난폭한 운전자에게도, 24시간 돌아가는 뉴스에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당신의 평화를 해칠 힘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들은 대부분 세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것들. 왜 이런 것들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팔아야 합니까? 오늘부터는 당신의 평화가 위협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내 평화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열의 아홉은 그 대답이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의 평화는 판매용이 아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내가 집중력을 소유하는 것이지 집중력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도난당한 집중력으로 움직입니다. 카톡, 하는 알림음, 자극적인 헤드라인,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집중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식사를 마쳤는지 기억나시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생각 없이 단 하나의 일에만 몰두했나요? 이것은 단순한 주의 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도둑맞을 때마다 당신은 삶의 통제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가 산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이리저리 떠도는 마음이 삶의 일부라고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집중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대화 중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 때마다 당신은 연결보다 방해를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다른 탭을 켤 때마다 당신은 뇌에게 집중은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소유하려는 힘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스마트폰이 울릴 때마다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원할 때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력을 사용하는지가 곧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더 나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에게 온전한 집중을 선물하세요. 위대한 성과를 내고 싶습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수백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집중력을 되찾아오세요. 세상은 결코 당신의 집중력을 훔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선언할 것인지.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명확함은 그 뒤를 따른다. 우리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 동기부여라는 마법 같은 힘이
번개처럼 내리치기 전까지는 무력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계획하고, 준비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명확함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마라토너는 달리고 싶은 에너지가 솟구치기를 기다렸다가 신발끈을 묶지 않습니다. 일단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면 그제야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작가는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렸다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쓰기 시작하면 그제야 아이디어가 흐릅니다. 움직임이 감정을 만들고 행동이 명확함을 만듭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미루는 이유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시작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무모하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이머를 5분만 맞추고 미뤄왔던 그 일을 시작해보세요. 달리기가 망설여진다면 일단 운동화부터 신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성을 깨뜨리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은 멈춤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 5가지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이 쉬워지기를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은 당신이 먹이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니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5문장, 매일 아침 단 몇 분의 시간. 그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건하고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잠든 거인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아침,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과 간밤에 온 메시지들에 정신없이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수동적으로 반응하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여 빛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현자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수련해왔습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듯 마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5가지 문장을 되뇌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명령이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는 편리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규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루한 의무나 고통스러운 처벌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정한 규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입니다. 순간의 충동, 나태함,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무수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절대적인 자유 말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를 외치며 스누즈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5분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어 결국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요. 그것이 바로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뇌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노력은 피해야 할 적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피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명과 편법, 즉각적인 만족감을 먹이로 주면 마음은 약해지고 작은 불편함조차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규율을 먹이로 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규율은 지금 일어나라. 쉬워서가 아니라 주저앉는 것의 대가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SNS를 둘러보는 대신 중요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결단이며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피곤하다고 훈련을 건너뛰는 대신 땀 흘리는 고통보다 정체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움직이는 의지입니다. 옛 스승이 제자에게 찻잔 2개를 건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의 차는 급하게 우려내 맛이었고 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잔의 차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려내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잔은 내가 서두를 때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잔은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규율이 바로 그 두 번째 찻잔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결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미래에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외부의 칭찬이나 동기부여가 없어도 내면의 불꽃으로 스스로 타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오늘 나는 편리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이 약속은 당신이 안락함에 휘둘리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편리함이 아닌 규율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에게 장애물은 곧 길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문제들과 싸우고 저항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불평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하려는 그 장애물이 사실은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냈고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언제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무게를 들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듯 마음도 도전을 피해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인격을 위한 퍼스널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흐르는 시냇가로 제자를 데려가 나뭇잎 하나를 물에 띄웠습니다. 나뭇잎은 물살에 힘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스승은 돌멩이 하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물살의 방향을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뭇잎이 되고 싶으냐, 돌멩이가 되고 싶으냐? 이것이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사소한 어려움에도 이리저리 휩쓸리는 나뭇잎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굳건한 중심으로 주변의 흐름까지 바꾸는 돌멩이가 될 것인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인내심과 건강한 경계선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는 당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려주는 귀한 수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계획의 변경은 유연성을 연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저항 없이 보상을 원하지만 삶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을 더 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각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마주하거든 잠시 멈추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좌절을 연료로, 문제를 수련으로,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평화는 판매용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 사소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경매에 붙입니다. 인터넷의 악플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에, 심지어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의 평화를 값싸게 넘겨버립니다. 마치 평화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값싼 화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당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돈보다, 지위보다, 심지어 옳다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건드렸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긴장했으며 마음은 온통 그 일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인생 전체로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두 명의 스님이 강을 건너다 곤경에 처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 스님이 여인을 번쩍 들어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른 스님이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찌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계율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몇 시간 전에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이고 가는가? 우리는 분노, 스트레스, 걱정을 마음속에 주워 담고는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다닙니다. 마치 우리의 평화가 공공재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한 조각씩 떼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판매용이 아니라고. 무례한 댓글에도, 난폭한 운전자에게도, 24시간 돌아가는 뉴스에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당신의 평화를 해칠 힘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들은 대부분 세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것들. 왜 이런 것들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팔아야 합니까? 오늘부터는 당신의 평화가 위협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내 평화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열의 아홉은 그 대답이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의 평화는 판매용이 아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내가 집중력을 소유하는 것이지 집중력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도난당한 집중력으로 움직입니다. 카톡, 하는 알림음, 자극적인 헤드라인,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집중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식사를 마쳤는지 기억나시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생각 없이 단 하나의 일에만 몰두했나요? 이것은 단순한 주의 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도둑맞을 때마다 당신은 삶의 통제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가 산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이리저리 떠도는 마음이 삶의 일부라고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집중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대화 중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 때마다 당신은 연결보다 방해를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다른 탭을 켤 때마다 당신은 뇌에게 집중은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소유하려는 힘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스마트폰이 울릴 때마다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원할 때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력을 사용하는지가 곧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더 나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에게 온전한 집중을 선물하세요. 위대한 성과를 내고 싶습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수백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집중력을 되찾아오세요. 세상은 결코 당신의 집중력을 훔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선언할 것인지.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명확함은 그 뒤를 따른다. 우리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 동기부여라는 마법 같은 힘이 번개처럼 내리치기 전까지는 무력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계획하고 준비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명확함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마라토너는 달리고 싶은 에너지가 솟구치기를 기다렸다가 신발끈을 묶지 않습니다. 일단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면 그제야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작가는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렸다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쓰기 시작하면 그제야 아이디어가 흐릅니다. 움직임이 감정을 만들고 행동이 명확함을 만듭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미루는 이유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시작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무모하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이머를 5분만 맞추고 미뤄왔던 그 일을 시작해보세요. 달리기가 망설여진다면 일단 운동화부터 신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성을 깨뜨리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은 멈춤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 5가지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이 쉬워지기를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은 당신이 먹이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니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5문장, 매일 아침 단 몇 분의 시간. 그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건하고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잠든 거인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아침,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과 간밤에 온 메시지들에 정신없이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수동적으로 반응하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여 빛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현자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수련해왔습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듯 마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5가지 문장을 되뇌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명령이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는 편리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규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루한 의무나 고통스러운 처벌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정한 규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입니다. 순간의 충동, 나태함,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무수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절대적인 자유 말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를 외치며 스누즈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5분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어 결국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요. 그것이 바로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뇌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노력은 피해야 할 적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피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명과 편법, 즉각적인 만족감을 먹이로 주면 마음은 약해지고 작은 불편함조차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규율을 먹이로 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규율은 지금 일어나라. 쉬워서가 아니라 주저앉는 것의 대가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SNS를 둘러보는 대신 중요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결단이며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피곤하다고 훈련을 건너뛰는 대신 땀 흘리는 고통보다 정체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움직이는 의지입니다. 옛 스승이 제자에게 찻잔 2개를 건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의 차는 급하게 우려내 맛이었고 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잔의 차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려내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잔은 내가 서두를 때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잔은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규율이 바로 그 두 번째 찻잔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결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미래에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외부의 칭찬이나 동기부여가 없어도 내면의 불꽃으로 스스로 타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오늘 나는 편리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이 약속은 당신이 안락함에 휘둘리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편리함이 아닌 규율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에게 장애물은 곧 길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문제들과 싸우고 저항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불평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하려는 그 장애물이 사실은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냈고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언제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무게를 들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듯 마음도 도전을 피해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인격을 위한 퍼스널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흐르는 시냇가로 제자를 데려가 나뭇잎 하나를 물에 띄웠습니다. 나뭇잎은 물살에 힘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스승은 돌멩이 하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물살의 방향을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뭇잎이 되고 싶으냐, 돌멩이가 되고 싶으냐? 이것이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사소한 어려움에도 이리저리 휩쓸리는 나뭇잎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굳건한 중심으로 주변의 흐름까지 바꾸는 돌멩이가 될 것인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인내심과 건강한 경계선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는 당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려주는 귀한 수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계획의 변경은 유연성을 연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저항 없이 보상을 원하지만 삶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당신을 더 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각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마주하거든 잠시 멈추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좌절을 연료로, 문제를 수련으로,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평화는 판매용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가지 사소한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경매에 붙입니다. 인터넷의 악플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에, 심지어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의 평화를 값싸게 넘겨버립니다. 마치 평화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값싼 화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당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돈보다, 지위보다, 심지어 옳다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건드렸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호흡은 얕아지고 근육은 긴장했으며 마음은 온통 그 일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인생 전체로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2명의 스님이 강을 건너다 곤경에 처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한 스님이 여인을 번쩍 들어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른 스님이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찌 여인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계율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을 업었던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몇 시간 전에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이고 가는가? 우리는 분노, 스트레스, 걱정을 마음속에 주워 담고는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다닙니다. 마치 우리의 평화가 공공재인 것처럼 누구에게나 한 조각씩 떼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판매용이 아니라고. 무례한 댓글에도, 난폭한 운전자에게도, 24시간 돌아가는 뉴스에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당신의 평화를 해칠 힘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는 것들은 대부분 3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것들. 왜 이런 것들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팔아야 합니까? 오늘부터는 당신의 평화가 위협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내 평화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열의 9은 그 대답이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의 평화는 판매용이 아니다. 4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내가 집중력을 소유하는 것이지 집중력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도난당한 집중력으로 움직입니다. 카톡, 하는 알림음, 자극적인 헤드라인, 끝없이 이어지는 영상들.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집중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식사를 마쳤는지 기억나시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다른 생각 없이 단 하나의 일에만 몰두했나요? 이것은 단순한 주의 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당신의 집중력이 도둑맞을 때마다 당신은 삶의 통제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가 산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이리저리 떠도는 마음이 삶의 일부라고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집중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대화 중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 때마다 당신은 연결보다 방해를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다른 탭을 켤 때마다 당신은 뇌에게 집중은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을 소유하려는 힘들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스마트폰이 울릴 때마다 반응하는 대신 당신이 원할 때 사용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력을 사용하는지가 곧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더 나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상대방에게 온전한 집중을 선물하세요. 위대한 성과를 내고 싶습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수백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집중력을 되찾아오세요. 세상은 결코 당신의 집중력을 훔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선언할 것인지. 나의 집중력은 나의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문장입니다. 행동이 먼저고 명확함은 그 뒤를 따른다. 우리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 동기부여라는 마법 같은 힘이 번개처럼 내리치기 전까지는 무력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계획하고, 준비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명확함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마라토너는 달리고 싶은 에너지가 솟구치기를 기다렸다가 신발끈을 묶지 않습니다. 일단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면 그제야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작가는 영감이 떠오르길 기다렸다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쓰기 시작하면 그제야 아이디어가 흐릅니다. 움직임이 감정을 만들고 행동이 명확함을 만듭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미루는 이유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시작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무모하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이머를 5분만 맞추고 미뤄왔던 그 일을 시작해보세요. 달리기가 망설여진다면 일단 운동화부터 신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관성을 깨뜨리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는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은 멈춤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 5가지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매일 반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이 쉬워지기를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은 당신이 먹이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니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5문장, 매일 아침 단 몇 분의 시간. 그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건하고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잠든 거인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아침,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혹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과 간밤에 온 메시지들에 정신없이 이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수동적으로 반응하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여 빛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현자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수련해왔습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듯 마음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5가지 문장을 되뇌며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명령이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는 편리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규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루한 의무나 고통스러운 처벌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정한 규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입니다. 순간의 충동, 나태함,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무수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절대적인 자유 말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를 외치며 스누즈 버튼을 누르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5분은 10분이 되고 20분이 되어 결국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요. 그것이 바로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뇌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노력은 피해야 할 적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피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명과 편법, 즉각적인 만족감을 먹이로 주면 마음은 약해지고 작은 불편함조차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규율을 먹이로 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규율은 지금 일어나라. 쉬워서가 아니라 주저앉는 것의 대가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SNS를 둘러보는 대신 중요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결단이며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피곤하다고 훈련을 건너뛰는 대신 땀 흘리는 고통보다 정체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움직이는 의지입니다. 옛 스승이 제자에게 찻잔 2개를 건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의 차는 급하게 우려내 맛이었고 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잔의 차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려내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잔은 내가 서두를 때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잔은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규율이 바로 그 두 번째 찻잔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결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미래에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외부의 칭찬이나 동기부여가 없어도 내면의 불꽃으로 스스로 타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오늘 나는 편리함 대신 규율을 선택한다. 이 약속은 당신이 안락함에 휘둘리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편리함이 아닌 규율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에게 장애물은 곧 길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주치는 문제들과 싸우고 저항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불평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하려는 그 장애물이 사실은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폐허 위에서 기적을 일구어냈고 혹독한 외환위기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언제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무게를 들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듯 마음도 도전을 피해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인격을 위한 퍼스널 트레이너와 같습니다.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흐르는 시냇가로 제자를 데려가 나뭇잎 하나를 물에 띄웠습니다. 나뭇잎은 물살에 힘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스승은 돌멩이 하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물살의 방향을 바꾸며 굳건히